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2교시 1과목 사회복지 실천은 종강 시간입니다. 종강 시간은 참 기뻐요. 뭐 이 정도면 사회복지 실천은도 80은 막 가는데 이런 또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이번 시간도 두세 문제 또 먹고 들어가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경하러 갑시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순서죠. 그래서 1단계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하기, 2단계 문제 우선순위 정하기, 이게 자꾸 잘 안 찍히나요? 3단계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기, 개입 수준 평가하기, 1차적 목표 수립하기, 목표의 구체화하기, 계약의 공식화하기, 이 순서 흐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넘기시고요. 목표 설정의 지침에서요.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목표는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하냐. 목표는 측정 가능하다. 명시적이다. 즉 구체적이다. 목표는 구체적이고요. 명확해야 된다. 추상적이 되면 안 되고요. 명확성이 명확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아는 지식, 아는 기술과 같이 양립하여야지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지식과 기술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도 조금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면 땡이에요. 지식과 기술에 맞아야 됩니다. 라고 보고요. 성장 지향적인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목표는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을 섞어서 한다. 그러면 땡입니다. 긍정적 표현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도 일치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지침서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형식에 대한 개입 세부 목표, 구체성, 측정 가능성, 성취 가능성, 현실성, 이것도 스마트 기법이죠. 약자인데 그렇죠. 세부 목표의 설정은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또 성취도 가능해야 된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시기가 적절성, 타임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아는 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스마트 기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넘기시고요. 계약의 중요성 중요하죠. 계약의 공식화 해야죠. 계약의 형식 설명도 해야 되고 구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계약의 형식과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네요. 서명계약, 구두계약, 암묵적 계약 있는데 암묵적 계약은 그냥 언어화하거나 서면화하지 않고 그냥 묵시적으로 계약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볼 거 없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개입입니다. 그래서 개입 단계죠. 어떻게 개입하는 건가? 직접적 개입,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에서의 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격려하는 거, 격려 인정이죠. 그래서 격려하는 거 인정이다. 정서에 개입하는 겁니다. 격려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인지적 요인이 나옵니다. 인지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인지적 재교육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럴 때 5번에 격려 나오면 격려는 인지적이 아니지 정서적이지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격려 인정하는 것은 정서적 기술이다. 인지적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보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보증은 뭐냐면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생각이 이미 내린 결정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의구심을 가질 때, 클라이언트가 자신감이 없거나 의구심을 가질 때 할 수 있어. 합격한다니까? 괜찮어. 믿음 뿜뿜.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 이걸 재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공부해서 될까?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거 횟집 아니야? 날로 먹는 건데? 이럴 때 날로 먹는 게 맛있어. 날로 먹고 합격하는 게 이게 완빵입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재보증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재명명, 인지에 개입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재명명은 재구조화라고도 합니다. 또는 재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새 판을 짰는 거예요. 새 판을. 우리가 아들러의 개인주의에서 상계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계통제, 상담의 관계 형성을 하고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해서 통합과 요약을 거쳐서 재명명, 재정의한다. 그래서 새 출발할수록 도와준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재명명, 재구조화. 초점화, 집중화라고도 합니다. 집중화. 그래서 새끼를 세는 거, 3,000보로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클라이언트 얘기할 때, 아, 그런데요, 잘 가다가, 근데요, 우리 고향에 있는데, 우리 고향에 대추나무가 있거든요. 대추가 많이 열렸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하고 이제 집중합시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 산만한 것을 점검해서 집중하는 걸 초점화로 간다. 이렇게 재명명, 재구조화, 초점화 이런 것들은 다 인지에 개입되는 기술입니다. 다음 중 인지에 개입되는 기술이 아닌 것은 나오면 답이 뭐라고요? 격려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제공도 인지에 해당되고요. 직면도요. 인지에. 그래서 어떤 모순점이 있을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직면. 직면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파악한 현실을 일치하고 다뤄주고자 하는 내용이 합의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직면은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친밀감이 형성이 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이 느낍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인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가지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거든요. 인지적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격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 기술, 행동 변화시키는 기술, 강화, 처별 배웠죠. 정적 강화, 부적 강화라고 해서 강화, 정적 강화는요.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할 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상을 주면서 좋은 행동이 더 강화하는 거고요. 부적 강화는 뭐예요?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빼주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가 부적 강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모델링은 따라서 하는 거고요. 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가족 체계의 개입 시작 단계 쭉쭉 나오고요. 상식입니다. 상식이고요. 가족 조각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조각.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가족 행동의 중요한 측면을 재현해서 갈등과 문제를 완화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신체적 자세를 배열시킴으로써 가족 구조를 시각적으로 가족 구조. 그래서 뭐 아빠는 여기 있고 엄마는 여기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시각적 표현으로 배열시키는 거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족 조각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조각에 대한 피드백은 이성적,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고요.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 내 숨겨진 가족 규칙, 가족 신화를 알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룰을 알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족 조각 했고요. 경계 만들기 뭐 기본 상식이고요. 기적 질문,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적 질문,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고요. 지금 고민이에요. 사회복지사 1급 고민돼. 기적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60점을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성공했던 경험을 찾아내서 의도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다른 것도 합격했잖아. 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사 시험 잘 봤잖아. 평점 좋았잖아. 그거 생각해봐. 잘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예외 질문. 문제가 없었던 걸 생각하는 거. 예외. 척도 질문. 척도를 뭐 1척도, 2척도, 9척도 해서 척도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는 거. 대처 극복 질문. 어떻게 대처할 때 가장 이상적이었나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보고요. 재구조와 재명명 했고요. 역설적 개입, 역설적 의도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 치료 모델이에요.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만약에 헬스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헬스만 해요. 그러면 공부하지 마.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마. 헬스만 해. 그래서 아주 질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역설적 개입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단 체계의 개입입니다. 치료 집단이 있고요. 뭐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뭐 쫙 있습니다. 개방 집단은 열려 있는 거고요. 폐쇄 집단은 뭐 닫혀 있는 거겠죠. 상식이죠. 간접적 개입에서 뭐 볼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옹호 활동이 필요한 경우 나오고요. 평가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형성평가, 총괄평가다. 그래서 총괄평가는요, 막판에 겁니다. 총괄평가는 활동에 종결되었을지 그 활동의 결과를 산출할 성과와 효율성. 성과는 뭐예요? 효과성이죠. 효과성과 효율성. 효율성은 뭐예요? 비용이죠. 투자 대비 비용. 투자 비용 대비 얼마큼 효율한가.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는 것을 이제 총괄 평가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형성 평가는요, 이 개입 과정입니다. 개입 과정에 대한 평가이며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 평가는 개입 과정, 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지고요. 총괄 평가는 종결 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구분만 하면 됩니다. 이 구분이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하고요. 평가의 기법 하기 전에요. 뒤에 또 사회 연구가 나오겠죠. 사례 뒤에서 보면 되겠네요. 자, 단일 사례는 우리 배웠죠. 조선어에서 단일 사례 설계에서 개입 이전과 개입 상태를 비교하는 거. 단일 사례 기법이고요. 목적 성취 척도, 목적 성취를 얼마큼 잘했나 보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과제 성취 척도, 과제를 얼마큼 잘했나 보는 겁니다. 뭐 그게 볼 거 없습니다. 종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요. 정서적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 목적이 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상태인지 의존성인지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종결 단계에서 실행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가 떠날 때 정서적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에서 막판 감정을 잘 정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고요. 사후 관리 나오죠. 사례 관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요즘의 추세는 탈시설화예요. 탈시설화는 뭐냐면요, 시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요양병원 또는 뭐 정신병원 또 이런 시설 어떤 뭐 보호시설 이런 데서 나와서 사회와 같이 연기되는 거. 그래서 탈시설화의 영향이 요즘에 추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 4가지죠.
네 가지 딱 떨어지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 좋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 네 가지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케이스 매니저가 있고요. 지역사회 자원이 있고 개입 과정이 있다. 그래서 사료관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5번 떡볶이 과정 나오면 답이 떡볶이 과정이겠죠. 그래서 4개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사료관리의 개입 과정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테이크 접수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정, 조사, 계획 실행, 조정 연결이죠. 점검 및 재사정 이 순서가 시험 문제다. 평가 및 종결까지가 나오고요. 기관 이기주의랍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복지관 A와 B는 높은 기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에만 치중하여 정작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일은 기관 평가, 우리 기관 평가 A+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 100만 원 받아야 돼. 여기에만 실적에만 집착해서 정작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기관 이기주의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 누구누구 씨는 자신에게 더 우호적인 아동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뭐요? 편파성이다. 말 그대로 편파성. 이건 쉽죠. 외국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다문화 가족의 필리핀 여성을 원조하는 것을 꺼려한다. 꺼려하는 거예요. 이건 뭐요? 편견을 갖는 겁니다. 편견. 근데 얘랑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덤핑이에요. 덤핑. 덤핑은 뭐냐면요. A 복지관은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있는 나병 환자 누구누구 씨를 원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라는 조건 때문에 비복지관으로 의뢰했어요. 우리에서는 안 되고요. 비복지관으로 가세요. 이건 덤핑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의뢰했다라고 하는 건 덤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문제입니다. 통합조정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 있고요. 공동협력자의 역할이 있다. 이건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종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 홍삼 엑기스만 쪽쪽 빨아먹으면요.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닙니다. 80점은 충분히 맞습니다. 아무리 재수가 엎드려도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합격합니다. 합격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단원별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요. 뭐 문제 풀 때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수준에 따른 예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체크하고요. 거시적 실천이다. 사회복지 거시니까 큰 거죠. 아, 거시니까 크다. 정책은 거시다라고 보고요. 이제 해설 보시면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금 활동은 거시, 후원자 개발 및 관리는 거시, 사회적 훈련은 미시, 급여 대상자 사후 관리는 미시라고 보고요. 나는 진짜 머리가 복잡해서요. 이렇게 다 외우면 더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포인트. 정책은 것이다. 끝.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레비가 구분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로서 옳은 것은 3번 사람 우선 원칙 나왔죠. 결과 우선 원칙, 수단 우선 원칙 기억나죠?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어. 오케이. 재밌는데 나머지는 난 몰라.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합격 화이팅!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